자, 문제 41번 보겠습니다. 저압 인입선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주 나오죠, 인입선. 연접 인입선. 답은 가입니다. 인입선에서 분기되는 점에서 150이 아니라 100m를 초과하면,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연접 인입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정의가 한 수용가에서 분기를 합니다. 분기를 할 때 어떠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지지물이 다이렉트가 돼야 되죠.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 인입선에 접속되는 선, 그것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자주 나오는 게,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10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m를 넘으면 되지 않더라. 그리고 폭 5m 초과 되는 거, 5m를 초과하는 도로폭을 횡단하면 안 되더라. 그리고 네 번째로 옥내를 통과하면 안 된다. 그죠? 자주 나와서 요런 정도의 요약은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42번 넘어갑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번을 보면, 전선을 조영제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전선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m 이하가.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 좀 정리해야 됩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영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일면이면 벽이든 뭐 이런 것들, 보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건축물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우리는 전선을 이렇게 깐다. 그죠? 얘가 조영제이다. 그리고 이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지물. 이때 조영제의 옆면 혹은 윗면에 따라서 붙일 경우에는 지지점 간 거리가, 이때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그러니까 조영제 옆면 윗면에 따라서 붙이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6m 이하의 지지면 되겠더라.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전선이 있더라. 전선, 애자 사용 공사고, 이때 전선 간 이격은 6m 이하가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만 조영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붙일 건데 지지물이라는 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그리면 지지물 여기에 조영제입니다. 거기에 전선을 이렇게 붙이겠죠. 그죠? 그래서 조영제와 지지점 이 점가에 또 이격이 있더라. 조영제와 지지물, 그죠? 혹은 뭐 전선이라 해요. 조영제와 전선 사이에 이격이 있습니다. 얘는 400V의 그 미만, 400V를 포함하지 않죠. 미만이면 이때는 2.5cm 이상의 이격이 됩니다.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 근데 400V 이상이 되더라. 넘는 거. 그때는 4.5cm 이상으로 이격하면 되고, 이때 또 예외로 만약에 이때의 장소가 건조한 장소더라.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이면 2.5m 이상이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정리를. 43번. 절연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과 전선을 이을 때 하는 방법이 아닌 게 가의 커플링에 의한 접속은 얘는 관상호입니다. 전선과 상호 접속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전선끼리 접속하는 것이고. 자, 44번 넘어갈 거예요. 문제 44번. 60칸델라 점강원으로부터 2m의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30도 기울어진 평면 위에 조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도 E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럭스라고 부릅니다. 럭스라고 부른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떠한 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구따마. 자, 그럼 빛은 온 사방으로 펴지겠죠. 그때 빛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빛, 이렇게 가는 빛, 이렇게 가는 빛, 이렇게 가는 빛들에 있어서 각각의 조도 E1, E2, E3, E4가 다를 겁니다. 뭐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죠? 얘는 짧고 멀어지니까. 그죠? 그때 여기에 I 칸델라라고 하는 I 칸델라고 합니다. I 칸델라라고 부르죠. 광도라고 그러죠. 광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있을 때 이때 얘 거리 그리고 여기에 높이 그리고 광원으로부터 밑에서 어떠한 지점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 각도 세타라고 할 때 각각의 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얘를 다시 자세히 그리면 광원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지점의 조도를 알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줄을 껐습니다. 이때 이 점에서는 빛은 받아서 이쪽으로 반사, 위로 반사 이렇게 반사되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가는 것을 EV라고 그러고 위로 가는 것을 EH, 이쪽으로 가는 것을 EN이라고 그럽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에 빛이 받아서 그 반사되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걸로 우리는 대상으로 인식하죠. 그죠? 그래서 받아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점의 조도는 위로 가는 조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광원으로 쪽으로 가는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게 이때 얘를 수평면 조도라고 부릅니다. 얘를 다른 말로 평균 조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조도가 100럭스다, 200럭스다 하는 말은 얘 말하는 거예요. 얘. 굳이 뭐 수평면이니 뭐 다른 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조도 얘기하면 얘 말이에요. 얘.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수직면 조도라고 부릅니다. 얘는 법선 조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메타라고 주어졌을 때 각각의 조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먼저 세 가지 중에 EN이라고 하는 거 법선 조도라고 그랬죠. EN은 거리 제곱에 대한 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쓴다라고 하는 수평면 조도 EH는 R 제곱의 I의 코사인 세타 럭스라고 표현합니다. 수직면 조도는 EV R 제곱 I의 사인 세타 럭스라고 표현한다. 지금은 얘 말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수평면 조도, 평균 조도, 조도라고 부르는 건 얘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약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강원이 있는데 얘 강도가 60 칸델라더라. 그리고 밑에 이제 바닥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냐고 하면 2m. R이 2m인 요 점. 그리고 그때 각도 세타는 몇 도라고 하냐면 30도이더라. 이때 여기에 조도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이 조도는 말하는 겁니다. 이 H 말하는 겁니다. 이 조도는 위로 가는 조도, 이 H, 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H는 R 제곱 I의 코사인 세타 럭스라고 하다. 정리하면 R은 2m이시고 I는 60 칸델라이시고 각도는 30도.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약 13의 럭스가 나오시더라. 그래서 답이 나번이 된다. 그죠? 그죠? 조명 설계할 때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45번. 220V 옥내 배선에서 백열 전구를 노출로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자, 우리 백열 전구 이렇게 천정이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안에 나사가 되어 있어. 우리가 전구를 이렇게 나사 채워진 전구를 이렇게 끼우죠. 그죠? 여기에 뭐 선이 이렇게 두 가닥 있다. 들어갈게요. 천정이. 자, 얘를 리셋터클이라고 합니다. 리셋터클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전등부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가가 되겠습니다. 설비는 문제와 답을 계속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자주 나오는 것은 어떤 요점이 필요하고, 그죠? 많이 풀어보는 게 합격의 비결이더라. 자, 46번 넘어갑니다. 16번.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과 220V 가공 전선. 그러니까 전력선과 전력선이죠. 이렇게 같이 전력선과 전력선이 따라가서 설치하는 걸 병가라고 그래요. 병가. 이때 서로 간의 이격 거리는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는 병가 그리고 공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병가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전력선과 전력선이 서로 상호 따라가는 겁니다. 전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로 유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전력선 위에는 특고압선이더라. 뭐 밑에는 고압이나 혹은 저압선이 따라갈 때 이 사이의 이격을 말해요. 이때 둘 사이의 이격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35kV 초과하고 그리고 100kV 미만이 되겠더라. 그때는 2m 이상으로 이격해야 됩니다. 이 전압이거든요. 이 전압이. 고압, 특고압이 전압이. 혹은 35kV 이하이시더라. 그러면 1.2m 이상을 이격하시오. 병가라고 하는 것은, 공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에서는 전력선, 하나에서는 통신선일 때 공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격도 따로 있겠죠. 그죠? 복잡해서, 그죠? 전력선 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 35kV 이하, 이 특고압의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얘 저압이다. 그죠? 지금 그 220V 했으니까. 그때의 이격은 1.2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네. 그죠? 자, 넘어가서 47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거. 지지물은 뭐 전봇대만 전봇대. 그래서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나의 지선은 지지물의 강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전봇대,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뭐 전봇대가 있으면 이렇게 선달아난 거 있죠. 이게 얘가 지선이에요, 지선. 그죠? 얘는 지지물이 아닌 지선. 48번.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에 뭐 박스 기타에 부속품이나 풀박스 뭐 접속할 때 나사턱 라의 5턱 이상 쪼시오.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49번 갑니다.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 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 건주라는 것은 전주를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것. 자, 전봇대를 이렇게 땅에다 물을 건데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가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근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겠네. 50번 넘어갑시다.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는 나의 1.2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폭은 금속 덕트의 폭은 5cm를 초과해야 된다. 5cm를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6, 7 이래 가야 되겠죠. 5보다는 커야 되니까. 초과니까. 이 정도. 51번 갑니다. 금속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이 다 번이네요.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을 경우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내 단면적의 48%가 아니고 굵기가 다를 때는 32%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금속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선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절연물을 포함한 이 전선의 단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동일 굵기면 48% 이내로 해야 된다. 근데 굵기가 다르더라. 다른 굵기의 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었다. 그러면 32%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더 넣으면 열 발생해서 허용 전류가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죠. 잘 나오는 거. 52번. 전선의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트위스트. 가는 전선 두 개 꼬아서 하는 거죠. 그게 트위스트. 나의 브리타니아 접속은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에 접속해 쓰는 겁니다. 브리타니아.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53번 갈까요? 53번. 접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나무로 된 전주, 요즘 없지만 통합 하중의 몇 배에 견디는 강도로 헤어야 하느냐. 답은 라의 1.2배요. 1.2배요. 54번 갑니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 그 전격 전류 합계는 몇 배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하느냐. 답은 다입니다. 1.2배.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간선과 분기선에 대해서 좀 봐요. 간선의 허용 전류에 대해서 정의해 봅니다. 자, 어떠한 전선이 이렇게 있죠. 엄마선. 얘가 간선이에요, 간선. 자, 여기서 분기를 딴다 이 말이죠. 따서 이렇게 전선을 따서 이렇게 전기를 준다. 자, 이때 부하가 열나는 전열성의 부하, 히터, HH.
나머지는 뭐 못하더라. 못하의 부하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그때 이 간선의 허용 전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모타는 기동 전류가 크죠. 이 모타는 대부분 유도 전동기일 겁니다. 유도 전동기는 기동 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동할 때 여기에 전류 많이 흐르다가 나중에는 전격 전류가 되면 줄어들겠죠. 그걸 감안한 전류를 허용할 수 있는 간선의 굵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I-허는 간선의 허용 전류는 무엇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얘는 기동 전류라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있지만 뭐 극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히타 전류에 그냥 히타 전류 다 그냥 다 하고 모타 전류에는 개수 K를 붙입니다. K를 곱해서 모타 전류에 합을 합니다. 자, 이때 이 K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값이 나오더라. 자, 모타 전류의 합이 50 암페아 이하가 되더라. 그러니까 50, 49 이렇게 되면 이 개수는 1.25를 곱합니다. 그런데 50암페아를 초과하는 양이 되더라. 그러니까 51, 52, 53 이렇게 되더라. 그때는 1.1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허용 전류에 해당하는 전선, 그러니까 간선 굵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은 1.25배라서 답은 다번입니다. 얘가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라고 지가 했으니까. 55번 봅시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정 장소의 일정 상승률 이상의 주를 껐습니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라는데, 그리고 열에 의해 하더라. 그게 다 답이 가의 차동식 스포트형. 그러니까 일정 장소라는 말이 스포트. 일정 상승률 이상. 그게 차동식이에요. 자, 우리가 어떠한 감지기를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90도 C가 넘으면 감지해라. 그거를 정온식이에요, 정온식.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뱃불 좀 하네요.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주방에 쓰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상승률, 시간에 대한 온도가 이 상승률이 어느 설정 범위가 되어라. 걔를 차동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것을 이 둘 다 여러 분대로 이렇게 감지하겠다. 그럼 분포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한 부분만 했다. 스포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 상승률인 차동식, 그 다음에 일정 장소에서 스포트.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56번. 이런 것들은 문제 보고 답 보면 되겠죠. 푸시 버튼입니다. 아래 그림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다 수동 조작 접점. 그죠? 푸시 버튼. 자, 푸시 버튼은 누를 때는 동작하고 떼면 그냥 다시 열리죠. 누르는 동안에만 온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것을 수동 조작 접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7번 갑니다.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실행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는 다의 계기용 변압기를 쓰죠. 자, 고압에 변압기가 치고 이 두 선의 전압을 재겠더라. 그러면 두 선 사이 여기다 전압계를 하면 되죠. 근데 얘가 22,900이고 그러면 얘 전압계 자체의 절연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지 않고 여기다가 또 다른 변압기를 쓴다 이 말이죠. 건수비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그 배수만큼에 의해서 이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전압기의 절연은 약하게 되고 이때 사용하는 게 PT,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시겠네. 58번 넘어갑니다.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게 라의 52mm. 자,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규격은 14mm. 그리고 16, 22, 28, 36, 42mm짜리가 있더라. 52는 없어. 여러분. 59번 넘어갑시다. 400V 이상인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호장치 금속재 몇 종? 400V 이상의 저압이니까 라의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쓰지요. 자, 접지 공사 문제 무진장 많이 나오고 앞에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죠? 한판 칩시다. 저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60번 봅니다. 앞에 요점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0번에 합성 수지관 공사 특징 중 옳은 것은 합성 수지관 플라스틱 PVC 가열 약합니다. 내열성 약하고 내한성 뭐 영하 너무 심하면 깨지죠. 그죠? 다 부식성, 내부식성 부식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다입니다. 내충격성 약합니다. 약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